안녕하세요. 동길입니다. 지금 멤버들하고 종무식을 하면서 25년도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골드만삭스랑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2026년 주목하는 AI 기업입니다. 결국엔 뭐 반도체겠죠? 반도체인데, 근데 뭐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멤버들은 보이죠? 골드만삭스는 주목해야 될 거, 아마존, TSMC, 어플리아먼트, 알스타 네트워크스, 도어대시, 시노십스, 그리고 JP모건은 구글, 브로드컴, 세일즈포스, GE버노바, KRA,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시노시스. KRA 오랜만에 듣죠? 근데 KRA도 반도체 대장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을 뿐이에요. 모으는 사람은 모아요. 그래서 일단 뭐 JP모건은 부정적인 거는 못 봤고, 일단은 골드만삭스는 TI가 뭐죠? TI, 암, 페이팔, 이베이, 슈마컴은 아직도 그 회계 이슈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근데 나는 암을 좋게 보는데 골드만삭스는 암을 나쁘게 보네요. 소프트뱅크 지분 때문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물량이 풀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암의 제일 큰 단점이긴 해요. 근데 또 그 장점을 뛰어넘을 이슈가 많아서 그제 뭐 아무튼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저는 암을 좋게 봅니다. 제가 올려준 차트 보고 기준선 해서 뭐 모아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는 별로 안 좋게 본다. 뭐 페이팔이나 이베이야 그럴 것 같고, 페이팔도 살아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진 않죠. 어쨌든 보시면 이 두 빅 투자 회사가 주목하는 기업 중에 중복이 보이시죠? 아리스타, 시노시스. 둘 다 반도체랑 연관이 있죠. 반도체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시놉시스는 얼마 전에 그 이슈 나와서 저도 새로 평단을 잡았어요.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그 이슈 나와가지고 뭐였다면 아무튼 이슈 나와가지고 시놉시스 정찰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아무도 듣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각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이거를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둘이서 틀린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은 저의 최근 빅테크 중에 영순위는 구글이다. 구글 영상 계속 보세요. 일단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얘를 예전부터도 좋게 보고 최근에도 좋게 봅니다. 최근에 새로 잡은 평단은 약 물려 있어요. 약 물려 있는데 21선 올랐으면 다시 물타기를 하긴 할 겁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토스는, 저는 이거 뭐 옛날부터 모은 거라서 토스는 지금 42달러가 평단인데, 새로 잡은 애는 얼마였지? 월봉으로 보면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신고가를 쓰고 빠질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1차 고비, 그 신고가를 뚫기 전에 못 뚫던 1차 고비선 체크하고, 그 다음 2차 고비선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이게 25년 1월 2월 달에 생긴 윗꼬리들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고점이 133.5달러였고 2월 달에 고점이 121달러였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엔 어느 정도의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 밴드 내에서 지켜주고 있죠. 물론 여기가 깨지면 더 열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얘기하다시피 못 뚫던 고비를 뚫고 새로운 역사를 쓰면, 그 다음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1, 2, 3차의 고점, 고비를 체크해두면 내가 어디 하방을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동길이 맨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만 알아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왜냐면 그 고비를 뚫어서 올라갔다 빠져서 얘가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볼 때 척도이기도 하지만, 내가 손절을 칠 수 있는 라인이니까 손절 치고 다시 지지하고 반등 나오면 다시 잡아도 된다고 수없이 얘기 중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속았어. 여기 지금 11월 달에 가이던스 때문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빠져서 휩소가 나왔어. 그래서 밑골을 달았지만 내가 속아서 어쨌든 난 약속으로 이 밴드에서 손절을 쳤어. 근데 다시 반등을 하네? 그러면 이때 다시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손실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맙시다.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1, 2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주봉으로 봐도 이 밴드. 지금 제가 좀 전에 월봉에서 그은 밴드인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 트럼프 빔 나오기 전에 이 1월달 마지막 주 이 주봉 혼자서 똑 떨어져 있는 이 주봉의 갭들을 메꾼 거죠.
그래서 제가 갭 체크를 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 기준선에,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이 기준선 그리는 게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심심할 때마다 그려보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주가만 보지 말고, 이렇게 기준선을 그어 놓으면 내가 어디서 도망칠지, 어디서 들어갈지가 항상 보이니까. 그래서 밑에 하방은 여기 11월 달 초반에 주봉 고점인 107.9니까 108달러 정도 되겠네요. 108, 만약 하방이 열리면 108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내년이 좋다 그랬으니까 내년에 또 이게 업황이 어떻게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얘가 이때 빠진 게 이거 물론 신고가를 찍고 빠진 거긴 하지만 실적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가이던스가 별로여서 빠진 건데, 네, 어찌됐든 이제 또 조만간 이제 새해가 되고 뭐 얼레벌레 뭐 연준 얘기 듣고 뭐 하다 보면 또 얼레벌레 4분기 실적이 또 나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야 다음 주인가에 잠정 실적 나오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시작이 되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특히 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별 장세가 나온다는 얘기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많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숫자를 보고 개별주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좋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점점 더 이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갭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단기 대응 안 되면 제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그것도 시간이 안 되고 못하면 ETF로 접근을 하셔라. 자, 그래서 주봉으로 이렇게 틀을 정해 놓으면 됩니다. 주봉으로 체크해 놓으면 되고, 올해는 안 믿었니? 뭐 내년은 믿고 올해는 안 믿었어? 자, 그리고 일봉, 자, 일봉으로 봐도 이 하방 밴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람을 걸어요. 지금 1차 밴드가 132달러. 132달러에 이렇게 알람 설정 해놓고, 그 밑에 밴드가, 밑에 일봉 저가가 123달러. 그러면 또 여기 뭐 123달러에 알람 설정하고, 그러니까 토스 계좌를 안 써도 토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토스 계좌에다가 굳이 매매를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계좌만 만들어 놓고 이 알림을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밑골이 세게 나왔던 11월 21일 저가가 114.5달러.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체크해놓고 이 가격 오면은 그때 또 맞춰서 기준선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리스타는 일단 기준선은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 시가총액은 나와 있고, 자, 일단은 얘는 이제 뭐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네트워킹이에요. 클라우드 네트워킹. 이 부분을 저번에 영상에도 찍어드렸지만 결국엔 우리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소통입니다. 자,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장인 로드컴인 거고, 자, 그래서 PER은 50배, 높긴 높죠. 그리고 PBR은 14배. 자, 그래서 매출하고 순이익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얘의 주요 사업은 클라우드죠. 자, 클라우드 알다시피 클라우드 대표적인 애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클라우드 ETF도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클라우드 얘네들 어차피 거의 다 빅테크예요. 빅테크인데 이 빅테크들 얘네들을 다 상대 못할 것 같다 하면 ETF,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ETF들, 그런 ETF로 접근하셔도 돼요. 제가 모으는 거는 CLOU ETF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CLOU가 지금 차트로 보면은 기모죠. 그러니까 이거 어제 제주반도체 때도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차트로 보면 이렇게 밴드를 만드는 애들은 체크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물론 방향성이 그러니까 뭐 ETF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밴드를, 그러니까 차트 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트가 이렇게 분봉이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렇게 밴드를 만든다는 건 누군가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파는 물량도 있지만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도치 봉처럼 그렇게 위아래 매수 매도가 있다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의 이런 애들은 위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어쨌든 얘도 뭐 큰 기업은 없는데 뭐 아카마이, 뭐 드롭박스, 줌, 쇼피파이, 뭐 세일즈포스 이렇게 있고, 아무튼 ETF로 접근하셔도 된다. 제가 ETF는 나중에 봐드릴게요. 지금 이거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으니까. 자, 어쨌든 아리스타 네트워스는 이렇고 차트 기준선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로 저거 중복, 두 기업에서 중복으로 나왔던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서 중복으로 나왔던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평단을 잡았던 시노십스입니다. 자, 시노십스가 뭐하는 기업이냐. 솔직히 저는 오래전부터 이 나스닥이 상승하기 전부터 모았기 때문에 평단이 지금 286인 건데 왜 얘를 좋게 봤냐면 얘랑 케이던트 시스템인가? 그 두 개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 시노십스도 그렇지만 케이던트 디자인 시스템죠. 얘도 평단 150달러죠. 얘도 보면은 계속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은 뭐 TSMC, 엔비디아 뭐 이렇게 대형주들만, 여러분들은 대형주들만 관심을 갖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항상 이 작지만 얘네들도 결국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려면은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먼저 하고 건축을 하지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물론 옛날에 공부하다가 알게 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모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야를 너무 이 빅테크나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뛰는 애들 막 별이 빛나 보이지만 설상 별이 아닌 걸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보다는 천천히 오르지만 기모으고 이쁘게 차트를 만드는 애들 그런 종목도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그런 종목도 많다. 어찌됐든 최근에 얘도 실적 때문에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왔어요. 이때 9월달에 크게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제가 내용을 까먹었는데 잠깐 찾아볼까요? 젠슨왕이 인터뷰하면서 이때 11월 1일날 시놉시스와 파트너십 강화한다고 이 뉴스 뜨고 그리고 실적도 EPS 상에 저거 매출 전망 상에 매출 상에 다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11월까지 빠지다가 엔비디아 뉴스 실적까지 해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9월달에 이 어마무시하게 빠진 이 갭을 메꾸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보면 아직 늦은 타이밍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동기한테 배운 사람들이니까 하방 체크는 해야죠. 항상 얘기하지만 위에만 쳐다보면 손실이 커집니다. 밑에를 쳐다보면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잡은 그 시점이 항상 고점이다. 이런 세뇌를 시키면 내가 급하게 매수를 안 할 수가 있다. 자, 하방은 최근 저점들 라인에다가 체크를 하고 자, 갭은 이 5월달 6월달에 이 갭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게 494달러 정도 되네요. 494달러. 자, 그리고 그 다음 고비가 대충 이쯤 545달러.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큰 매물대는 495달러, 545달러 이쪽 라인이 큰 매물대인 거죠. 이 매물대를 넘어서야 다시 저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봉으로 이렇게 체크하고요. 자, 나는 달러가 좀 있다. 자, 오늘부터 대응을 해보고 싶다. 자, 오늘부터 모아보고 싶다 하면은 지금 이 밑에 하방 밴드는 체크를 했으니까는 이 중간 라인에다가 선을 한두 개 더 그을 수 있겠죠. 대충 462달러 정도? 462달러에다가 하나 정도 추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 위에 매물대가 있지만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가격에 사도 나쁜 가격은 아니다. 일단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됐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21선이 올라오고 있고 보시다시피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61선이 내려가고 있으니까는 좀 더 벌어져야 좀 더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매물대에 있는 게 이게 120선이니까 이 120선을 넘어서야 추세 전환이 나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잠깐 까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주목하라고 하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 까먹지 맙시다. 그 중에 지금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 아리스타 네트워스와 시놉시스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 먼저 보여드리고 있다는 거. 자,
혹시나 뒤늦게 들어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자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나쁜 자리는 아니니까는 지금부터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종목 정보를 보면 자 매출과 산업 구성, 설계 자동화, 지적 재사건 디자인, 지적 재사건 디자인이 뭐 그거죠. 특허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주요 산업은 소프트웨어고, 자,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을 보시면 얘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 마소, 브로드컴, 오라클. 자, 아까 데이터도 그렇고 오라클은 다 껴있죠. 저는 계속 얘기 중이지만 오라클 바닥을 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 팔랑티어랑 그리고 셉, 그리고 셀즈포스, 엠너빈. 엠너빈도 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인튜이트, 서비스나우, 어도비. 자, 이렇게 있고 셉이라고 얘도 최근에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개인들이 관심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조용히 신고가를 찍고, 물론 저도 지금 약간 물려 있습니다. 아직 물탈 타이밍이 아니어서 냅두고는 있는데, 보면 얘도 조용히 23년도부터 조용히 우상향 중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7월달에 313달러 신고가 찍고, 그리고 좀 하락이 나왔어요. 자, 얘는 분석을 해야겠네요. 알람 설정도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120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반도체 종목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 하지만 좋은 종목이다. 자, 그래서 기준선을 그어 보면은, 자, 일단은 지금 이때 4월달에 나왔던 이 저가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4월달에 트럼프 빔 때 나왔던 저가가 234.5달러인데 최근 저가가 233.5달러, 약간 1달러 정도 언더슈팅을 했지만 지지를 해주는 거고, 자, 그 하방을 하나 더 체크를 하면은 이 새로운 밴드 여기랑, 그러니까 120선이 안 깨질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는 교통사고가 안 난다는 자신감보다는 언제든 나한테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방은 이렇게 3줄 정도 그어놓고, 그리고 얘는 그러면 추세전환은 언제냐, 자, 여기서 또 잔소리 또 한 번 더 해드리면, 자, 21선과 61선에 이 역크로스가 났을 때는 항상 손절을 쳐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교차가 돼서 벌어질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아가실 분들은 지금도 좋은 가격인데, 내 이제 물량을 좀 태우시거나 하실 분들은 조금 더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디가 매물대인가 또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갭 보이시죠?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가는 주봉 사이에 있는 갭, 즉 재평단 조금 위에네요. 재평단 좀 위에니까 279달러, 그러니까 280달러는 올라서야 됩니다. 뭐 지금 일목구름을 봐도 그렇고 그 부분을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 20선, 20선이 아니죠. 지금 이거 60선, 지금 60선이 아직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60선 위로 올라서야겠죠. 올랐으면은 20선은 알아서 따라올 테니까. 그래서 280은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선을 그리면, 이 라인이에요. 이 1월달 갭북은 여기 고점이 264달러, 264.5 뭐 이 정도? 262.4, 이 2사랑, 그러니까 262, 280 이 밴드를 올라서야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은 지금 주봉상으로 봐도 여러분도 보이시다시피 이 하방에서 받쳐주면서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관심 없는 만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얘도 괜찮은 종목이니까는 관종에는 넣어두자 해서, 자, 관종에 추가하고, 자, 260, 일단은 260.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단이 273달러잖아요. 그러면 260 넘었을 때부터 물을 타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260에 일단 알람 걸고, 280에 알람 걸고, 자, 그리고 하방 지지 라인에다가도 알람을 걸죠. 일단은 지금 235. 그러니까 뭐 알람도 세세하게 걸 필요 없잖아요. 대충 그냥 이 기준선에 맞게 대충 걸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또 찬스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만약에 저처럼 뭐 273달러다. 273달러인데 물을 언제 타야 되냐. 근데 이 밴드를 올라올 때나 들어왔을 때 타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오고 만약에 이 하방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얘는 그러면 일단 유배 보내요. 보내고, 그리고 차라리 이 밴드에서 대신 이 밴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밴드를 지지해주면, 죄송해요. 지금 라이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자, 이 밴드를, 밑에 밴드를 지지해주면 새로운 평단을 잡는 거예요. 얘 물 타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비중이 많든 적든 간에 새로운 평단을 잡아서 그걸로 또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정해야 돼요. 얘한테 그냥 한 계좌에 그냥 물을 타서 비중을
늘리고 평단을 낮출 건지, 아니면 나는 조금 분리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싶다 하면은 다른 평단을 잡으셔가지고 다른 평단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얘한테 물을 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약간 자산 분배를 해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놉시스를 보다가 갑자기 셉이 보여서, 자, 셉도 이렇다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원래 또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얘기한 이 종목들을 다 못 보죠. 자, 종목을 다 못 보니까 일단은 이 두 종목으로 일단은 일부를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리고 시놉시스, 얘네가 중복이니까 얘네 먼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2부를 보고 싶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